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는 이제 그 여학생들이 막 이렇게 행복하게 캠퍼스에서 얼마나 그래요. 결혼을 딱 하면은 그냥 이렇게 무너진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 듣고 이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가 좀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그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생각을 이제 오래전부터 했더랬어요. 그 제가 이제 미국 프로그램 하는 게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연애 이야기, 뭐 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 이런 걸 해드렸는데 요거 잘 정리하면은 결혼에 대해서 뭔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한 7, 8년 전에 이상하게 막 결혼이 막 흥크러져요, 우리나라에서. 결혼이 막 이 어떤 포기, 항목에 막 들어가고 혐오, 결혼 공포 뭐 이런 쪽으로 막 가고 비혼 이런 뭐 동거 이런 것들이 막 미화가 되고 뭐 이혼 이거 완전 영웅시되고 드라마나 무슨 이런 거 보면은 한 2년 전인가 내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온데 다 나가는 거예요. 여자 한 분이 자기가 결혼을 이렇게 이제 하는 동안에 자기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킬 줄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제 결혼 생활 한참 하다 보니까. 왜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으로 뭘 이렇게 해보질 않아가지고 이혼을 하고도 식당 가서 음식을 시키기 어렵더라고. 그만큼 자기를 잃어버렸노라고 막 억울하다고. 그만두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 일단 뭐 그렇게 이혼하신 분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 이렇게 위로해주고 더 아프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나가면은 이혼을 막 미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밑바닥에 보니까 결혼 이건 힘드니까 가지 말자 뭐 이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결혼을 그리고 우리 기존의 가정을 조직적으로 깨려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뭐 그런 게 있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기독교의 엔티 세력을 이제 그 공산주의로 보잖아요. 그 막시즘. 그런데 이제 막시즘이 옛날에 막시즘은 뭐 폭력으로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호소력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약간 변화돼 가지고 기본은 같으면서도 이렇게 돌려놓은 게 니오막시즘 그래요. 신막시즘이라고 하는 게 모양만 바뀌었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깨는 이런 건데 그 니오막시즘이 들어가 가지고 결혼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프랑스의 이제 68 자기는 혁명이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사태예요. 거기 이제 프랑스 무슨 기숙사에 이제 남학생, 여학생 기숙사 들어가는 데 대해서 제재를 했다고 그거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막 풀어달라 이러는. 근데 구라파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런 게 안 통했는데 그게 이렇게 가지고는 그게 이제 옆나라로 퍼지면서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68 혁명이라 그래 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떤 사상사적으로 그게 우리가 눈이 가는 그런 어떤 그게 됐는데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뭐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지성인들이 모아가지고 그 니오막시즘을 밀어주면서 여러 가지 한 것 중에서 이제 성에 대한 성 이걸 막 터트려 놓고 뭐 동성애 뭐 어떠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꼭 결혼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 이러면서 막 흔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한국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 잘 돼야 된다, 뭐 불행하다, 이거 뭐 이혼이 미화되고 뭐 비혼이 찬양되고 이거 아니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 기독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기본적인 가정을 깨려고 하는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 문제 그리고 또 차별 금지 법으로 막 만들려고 그러다가 지금 그렇게 걸렸는데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도 내고 이러니까 뭐 교수님들도 그러고 이제 아니 이제 여 박사님이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나섰냐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운동하는 사람은 아니고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난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게 챙기는 걸 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준비를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차별금지법 동성애 뭐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자꾸 싸움이니까. 제가 제 전략이 뭐냐면은 결혼과 사랑과 행복을 딱 정상화시켜 놓으면은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굉장히 사랑이 되고 결혼이 너무 좋잖아요.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은 이 짝퉁 사랑, 짝퉁 행복 뭐 이런 것들 물러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포인트를 결혼 행복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두고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사랑이 제대로 안 되고 결혼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좀 행복 쪽이에요. 결혼이 이제 이게 제가 발달이론 했기 때문에 이제 애들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프레임이 꼭 같아요. 연애할 때는 태중에 있을 때하고 꼭 같아요. 애기 입장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관계가 제가 내고 내가 지야. 엄마가 나고 너무 행복한 그게 연애기예요. 딱 태어나잖아요. 그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때 혼나죠. 어쨌든지 막 행복하다 그러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뭐 양가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태어날 때 엄마도 고생하지만 지도 태어날 때 막 좁은 데 나오느라고 막 프로이드 이야기들 하면 출생 상흔이라고 이제 태어날 때 막 굉장히 압박받아서 나오는 거 이게 일생 또 뭐 이렇게 기억한다고 프로이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그 굉장히 힘든 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년 정도는 잘 몰라요. 연애 감정이 있어가지고 행복해요. 근데 좀 IQ가 빠른 사람은 1년이 아니고 6개월 정도면은 이제 더 똑똑한 사람은 3개월 정도면은 이제 싸기리 돼요. 한 빠르면 2주 정도부터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가면은 이제 터져요. 한 3달, 이래요. 한 3달부터는 힘들어요. 6개월부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이 6개월부터 이제 힘들기 시작해가지고 1년, 2년, 3년 죽을 맛이에요. 그렇죠. 안 있는 사람도 있는가 보다. 요거는 조금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조금 무딘 사람들. 보통 1년, 3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3년 지나면은 이제 애기들도 1년, 3년까지는 걸어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만으로 치는 거예요. 걸어 다니고 치는 일로 가다가 얻어맞고 저로 가다가 터지고 뭐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꺼내다가 애가 1살, 3살 때 되게 많이 얻어맞아 그 사이가. 부모님들 잘못 만나면 이제 그냥 그러다가 3살 넘어 3년 지나가면은 자기도 눈치를 좀 챈다고. 그때부터 약간 나아져요. 결혼도 3년 넘어가면은 조금 서로 포기도 하고, 요렇게 하면 엄마한테 맞지, 요렇게 하면은 이제 마누라한테 더 터지지, 또 깽깽거리 이러면서 3년 지나면 좀 괜찮아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5년, 6년 가면서 이제 점점 나아져요. 그러다가 12살 넘어가면서 이게 사춘기 오면 애들이 흔들린다고. 10년 넘어가면은 요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또. 요게 이제 5년 지났어요. 몇 년. 방심하지 마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 지나면 어렵다가 이게 이제 청소년기 끝나고 한 20쯤 되면 내 눈치를 채잖아요. 그때쯤 돼야 이제 결혼이 자리가 좀 잡혀요. 와, 이거 큰일 났다. 결혼은 20년 정도 살아봐야 이제 기분이 잡혀요. 이게 기분이 잡히는 거지 완성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은 한 40년 살아보면 자리가 잡혀요. 이게 걱정이다.
보통 이혼을 1년 3년 사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1년 3년 사이에 이혼을 못했더라도 그때 결심을 해요. 애들 장가 보내면 두고 봐라. 3년에 결심한 거를 황혼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1년 3년 사이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게. 그리고 그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정말 저럴 수가 있나 그런 궤도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잘라내야 되는 게 우리 작업이에요. 요거를. 그래서 가만 놔두면 그쪽으로 가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다가 어떤 기술, 테크닉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쪽으로 안 가게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작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결혼 연애 이런 거 책도 많이 나오고 나는 텔레비 프로그램 나오면 다 봐요. 온갖 거 다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한국에 그래도 그 인플루언서들이죠. 그 방송에 나올 정도니까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거 좋은 이야기도 참 많이 하는데 딱 한계가 걸리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행복 그러는데 저분들의 행복이 지금 뭐를 가지고 행복이라고 그러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수준에서 볼 때 너무 낮아요. 마치 어떤 거냐면은 미분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덜셈 뺄셈밖에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 덜셈 뺄셈 가지고 뭘 미분 풀려고 이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행복이라는 걸 저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안 풀린다고. 그런 거. 그다음에 결혼했다 그러고 결혼의 문제 그러는데 결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 결혼, 사랑 이런 개념 가지고는 안 풀려요. 테크닉이 안 나와요. 개념부터 정리 좀 하죠. 행복 그럴 때에 행복감하고 행복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감.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감은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다 그러면 기분 한번 좋아봐라 그러면 나 기분 좋게 막 기분 좋고 나 기분 나빠볼래 나빠보고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기분 좋고 나쁜 건 여러분들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생각해서 행복을 행복감이라 그러고 나면은 여기 상당히 헷갈려요. 여기 됐다 맞다 하거든요. 그래 행복하고 행복감은 의학적으로 이거는 의미적으로 이거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행복감이 아니고 행복을 지금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꽤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 행복하다 그럴 때에 쾌감을 이야기해요. 즐거운 감정, 쾌감. 이거 소소한 행복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쾌감.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약간 험하게 가면은 쾌락을 느끼면서 행복이라 그래요. 쾌락. 그리고 또 향락 이런 거.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결혼의 행복을 이야기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결혼이 막 쾌락이 생기고 향락이 생기고 행복감이 그렇게 늘 올 수가 있어요. 그거요. 그거 자꾸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게 아니다. 왜 그게 안 돼? 나는 이게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쾌감도 없고 행복감도 없고 이거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거는 결혼 생활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차축적 행복이라고 책에도 썼는데요. 그 행복 하나 딱 있으면 이거는 다른 모든 일들에 영향을 주는 그런 행복이에요.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차축 시대라는 말을 써요. 그게 이제 인류 역사가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몇만 년 이제 흘러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인류가 끝날 때까지 인류가 자기들의 삶을 반듯하게 꾸려 나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알잖아요.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좀 전에부터 해가지고 그리스 쪽만이 아니라 이 동양의 이쪽에서는 뭐 공자, 맹자 이런 분들도 나오죠. 석가모니도 나오죠. 또 성경에는 또 예언자들 나오잖아요. 요때 온갖 인류의 지혜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아무리 뭐 훌륭한 지혜가 나온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딱 그 사람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랑 이야기할 때 플라톤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이야기를 가지고 내려온다고. 모든 인문학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2000년 전의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성경도 보면은 놀라운 게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만들어졌던 시대를 차축 시대라 그래요. 그 차축 시대라고 하는 것, 분명히 하나의 시대지만 그 시대는 다른 시대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거 차축 시대.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행복감, 쾌감, 쾌락, 향락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확보해 놓으면 이거는 다른 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 행복을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쩌다가가 아니고 원리로 해서 딱 잡아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행복을 어떻게 그 차축 행복을 우리 결혼 생활에서 잡느냐 하는 것 세 가지 하나 둘 셋 책이 있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그 행복 추구 방식 이건 아주 미숙한 방식이에요. 결혼해가지고 되게 행복해요. 이제 아내 되는 분들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결혼 자체가 행복하니까 그냥 약간 착각이죠. 행복해요. 막 행복하다고 막 행복하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날 갑자기 막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남자들의 경우 여자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남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이불 개주지.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자취하던 남자가 이 결혼하면은 막 행복해 죽으려 그래요. 야 행복하냐? 아 행복하지. 정말 행복 죽으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봐요. 제가 행복하는데 자기 아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행복을 추구하고 확보하는 그 테크닉 중에 하나, 미숙한 거를 전제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거. 내가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가를 치른 덕분에 행복한 거예요. 요거. 나는 이 천국 가면은 이 축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축구 같은 게임이 한 골 넣었잖아요. 5천만 국민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골 먹은 그 얼마나 그 몇 천만이 또 그 고통을 치러요. 그냥 골 넣었다고 이러는데 그 골키퍼 그 마누라나 그 부모님은 찢어질 거야. 그 나는 이게 월드컵 이런 거 없을 것 같아. 천국 가면은. 그러니까 이 한쪽에서 막 행복하다 그럴 때에 대가를 치르고 행복한 거. 요거 월드컵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집안 이야기합시다. 잘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황 목사님하고 비슷한 연령의 이제 학생인데 결혼 생활 10년쯤 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착하고 이 책에도 이제 썼던 이야기인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뭐 다 좋대요. 뭐 오빠도 좋고 뭐 애도 잘 크고 그랬다 그러면서 쓱 지나치는 이야기로 교수님 왜 난 그런데요. 교수님 저 좀 그래요. 뭐 그랬더니만 나는 뭐 오빠한테 애도 낳아줬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오빠가 나한테 해준 거 뭐야? 그거 생각하면 좀 화가 나요.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때 아주 그냥 탁 야, 너 그럼 큰일 나. 깜짝 놀래. 왜요? 그러더라고. 이제 결혼이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요 궤도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아내가 이게 결혼 생활 중에 필수 코스예요. 그 생각 들어가는 게. 언젠가는 그래요. 난 뭐야?
남편이 나한테 해준 거 뭐야?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그 궤도로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절대 그쪽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답이 없어. 그 궤도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뭐냐면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네가 나한테 대가 치른, 나는 대가를 치렀는데 너는 왜 나한테 대가 안 치러? 대가 좀 치러봐. 대가 좀 치러봐. 치러봐. 서로 그러고 있는 행복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간다 싶을 때에 멈춰야 돼요. 항상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에요. 멈춤이에요. 이런 순간은 빨리 멈춰야 돼요. 내 입에서 그런 생각이 말이 나오면 빨리 궤도 수정해야 돼. 이거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차축 행복을 획득하는 테크닉. 두 번째, 이거는 상당히 성숙된 그런 방식이에요. 이거는 내가 먼저 대가를 치러서 그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 행복해 하는 걸 보고 내가 행복해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먼저 대가를 치러서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 행복해 하는 걸 보고 내가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외웠어요. 이걸 제가 행복의 황금률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내가 만약에 죽어서 나를 기념하면서 종교를 만든다 그러면 여성운교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공자님은 뭐 인을 이야기하고 다 그랬다 그러는데 여성은 교수는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이 황금률, 행복의 황금률.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카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야외 쓱 지나가는 야 커피 먹을래? 이러면 와 그러고 온다고. 뭐 교수님한테 커피 얻어 먹으면 되게 맛있지. 작은 아메리카노 1,200원 이러면 또 나는요 그럼 그럼 한 대여섯 명이 뭐예요? 해도 10,000원밖에 안 들어. 그냥 막 그냥 세상을 다 얻어먹은 것처럼 깔끔하게 좋아 그래요. 난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보면은. 지들이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지금 1,200원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들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막 그냥 하루에 난 15시간 하거든요. 막 포스팅 어떨 때는 20개 올려요. 막 완전 민폐. 좋아요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10개 붙이면은 아메리카노, 20개 붙이면은 그 영천시장의 떡볶이, 30개 붙이면은 돈가스, 50개 붙이면은 애슐리. 쫙 해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게 재밌어요. 연구실에 이렇게 있다가 행복하고 싶을 때마다 내려가는 거야. 뭐가 약간 이렇게 시간이 딱 남으면은 집에 가면은 뭐 하나 싶은 거야. 서대문역 앞에 이제 롯데리아가 있어요. 5시 반쯤 6시에 롯데리아를 올 사람 손 그러면 또 손을 들어요. 또 페이스북으로 대여섯 명 모이면은 딱 사주고 지들은 공짜 먹겠다 그러는데 난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냥 난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해요. 왜? 내가 먼저 대가를 치러가지고 지들 재미난다고 막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 그거 보고 너무 재밌거든. 그게. 근데 만약에 누가 나한테 사주면 행복하지. 그렇게 하고 오늘 사주는 사람 없나? 누가 사주겠어? 하루에 몇 번 행복하겠어요? 내가 너 사줄게 그러는 친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날까? 한 달? 2달? 행복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이 차축 행복을 만들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친구를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친구가 막 좋아하면 그걸 보고 재밌다. 이렇게 돼야 돼. 그게. 그 궤도를 꼭 타야 돼요. 예? 부부간에는 꼭 그 궤도를 타야 돼요. 아내를 재밌게, 남편을 재밌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아까 이야기 못할 줄 아는데 해야 되겠네. 이때 나왔는 이야기인데. 그 우연히 이제 설거지를 좀 했어요. 우연히.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했지? 또 좋아하는 거예요. 또 했지?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덫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빨래를 또 하다가 그렇게 또 좋아하더라고. 청소를 또 안 해요, 집사람이. 그것도 해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아, 남의 집 같으다, 그래요. 그 청소를 안 하면서 좋아하는 되게 깨끗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다 걸려 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면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방네 내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그 동네 가면은 막 모든 여인들 로망이야. 그 대신에 이제 남편들한테는 공적체 1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생활해서 행복이라 그럴 때는 두 번째, 이 행복의 황금률을 따라가는 그 테크닉을 써야 돼요. 여기 이제 성숙된 거고 이제 완성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신앙이 고백된 우리들한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한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행복하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기적이다. 세 번째 거요. 내가 먼저 대가를 치러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상대방이 행복해 하는 걸 보고 내가 행복해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러면 힘들어 죽는다. 또 좋아한다고 또 마사지도 해주고 끝이 없어. 너무 힘들어.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이제 가정사역 하시는 분 너무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그분한테. 그런데 이제 2박 3일, 3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올마가면서 이제 여기서 한 프로그램 끝나면은 올마가고 그러는데 그 가정사역에 왔으니까 얼마나 험한 케이스겠어요. 그 와서 이제 끝나고 이쪽으로 가자. 첫날은 다들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좀 해결이 되곤 하는데 정말 지독한 케이스.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너무 안 나오니까 좀 스텝 보고 모시고 나오라고 갔는데 막 서로 막 일을 막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 남편이 막 하여간 아내 이야기가 남편이 30몇 년 동안에 남자로서 지을 죄는 다 짓더라는 거야. 지을 죄는 다 짓더라는 거야. 그걸 이제 참고 그렇게 왔는데 그 프로그램 지나가면서 이 남편이 처음으로 인생에 그런 걸 느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손을 싹 잡더니만 여보 미안했어 그러더라는 거야. 딱 그 몇 마디에 이 아내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게 너무 뭐라 그래 고맙다 그럴까 뭐 이래가지고 그 말에 그냥 울고 있고 이 남편은 그렇게 놓고도 자기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지었던 죄가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심리적인 대가를 치렀겠어요. 이게 이제 근데 이게 내 의지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 대가를 치르면서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을 이야기할 때 이제 하나 둘 세 단계 이제 2단계에서 이야기할 때 대가를 치른다 하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확 오면서 대가를 치르면 아기자기하게 재미난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게 종교적인 차원에 가면은 그런 문제까지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랑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정리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요 앞에 요 이야기도 다시 정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 그러면은 허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하나다라고 하는 명제는 그냥 일반 명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사랑해야지 그러면은 무슨 사랑, 이런 사랑 저런 사랑. 그래서 결혼 사랑을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막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런다고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사랑해서 한다 그러는데. 근데 조금 이따 이혼한다 그래요. 왜 그러면은 우리 사랑 안 하니까 그런다고. 사랑 안 하는 건 괜찮은데 사랑 안 한다고 이혼을 하냐? 근데 왜 사랑을 안 하는데 왜 이혼을 해? 그러면 사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랑을 안 하게 됐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서로 사랑 안 하는데 우리 좀 서로 정직하자. 솔직하자. 이혼하자. 용기를 내서.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랑 저 사랑 완전 다른 사랑이에요. 결혼에는 정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결혼 못하게 결혼 생활 끝내야 되겠다.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헷갈리죠? 이렇게 정리하죠?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사랑 아닌 것도 있고 사랑이라 그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사랑이 아닌데 우리가 사랑을 착각하는 거. 연이라는 게 있어요. 연 그러면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그 관성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보다 지난 것 같은데 대충 청년부 이제 회장 부회장 뽑혀가지고 청년부실이 이렇게 이제 큰 게 있잖아요. 그럼 1년 종내 청년부 활동할 때 청년들은 왔다 가지만 임원들은 한참 이야기할 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임원들도 가고 나면은 청년부 회장 부회장과 끝에 남아 있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쭉 지나다가 이제 총회가 되어서 자기 둘이 물러나게 됐어요. 이제 청년부실 뺏겼어. 이제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거든. 청년 회장이 이제 부회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야, 뭐 하냐? 별로 할 거 없어. 야, 커피 마실래? 예. 청년부실은 뺏겼고, 그 카페 올래? 카페에 이제 가서 이제 커피 마셨어요. 뭐 또 몇 번 종종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연이 생겨서, 자꾸 안 만나면 좀 허전하고, 뭐 좀 같이 있으면 좋고 이래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 아니에요. 연. 제법 가슴이 뛰냐? 가슴 안 뛰어요. 막 보고 싶냐? 그렇게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커피 먹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고 이제 장로님들이 그런다고. 박 선생하고 김 선생하고 연애한다 그런다고. 자기 연애 안 해. 자꾸 한다 그러면은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우리 연애하는 건가? 결혼해. 뭐해. 결혼도 해요, 그냥. 사랑한 줄 알고. 사랑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이세요? 왜 결혼했냐? 그렇게 좋냐? 가슴 뛰냐? 가슴 안 뛰더래요. 왜 그냥 걔하고 있으면 편안하대요. 편안. 애가 아니고 편안한 감정, 안감.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뭐 편안한 것도 잘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는데 괜찮아. 괜찮아. 호감. 이런 게 우리가 볼 때 다 사랑이라 그래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또 좀 병적인 거는 집착. 지는 사랑이래. 딴 사람 미치겠는데. 이런 거는 다 이제.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유사 사랑 빼고 우리가 익히 이야기하는 사랑이 세 개인데 그게 이제 정애온이에요. 근데 온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잠깐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정과 애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정이라고 부르는 사랑, 이거는 낭만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연애 감정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독립된 두 개체의 합일 경험이라 그래요. 합일되는 경험. 지는 지, 나는 난데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 그렇게 하나가 되는 상태, 그런 현상, 이런 합일 감정을 우리가 연애 감정이라고 그래요. 연애 감정. 지는 지, 나는 난데 어지간히 좀 가깝다 그러더라도 남자 여자 손 한번 꼭 전도사님 나하고 손 한번 꼭 잡아볼래? 그럼 이 뭐야 이랬더니 뭐야 이거. 이거 지는 지고 나는 난데 왜 손을 잡으지가 나한테? 그런데 좀 더 가봐요. 뽀뽀하면 아까 이거 뭐야 이거. 이 독립돼 가지고요. 연애 감정이 생기면은 이 달라져요. 자꾸 싶어. 이게 지손이 내 손이고 내 손이 지손이야. 합일 감정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킨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만지려고 그러고 막 이러다. 그게 나도 섹스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낭만적인 연애 감정, 에로틱한 사랑이다. 그게 신체적인 거 연결 안 되면은 그냥 플라토닉한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체적인 연결되면은 이제 육체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낭만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시작할 때에 infatuation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홀림, 끌림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훅 해요 이게. 첫눈에 반했다. 그거 전형적인 거예요. 첫눈에 안 반해도 보다가 와 이래가지고 이제 넘어가요 이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어떤 원리는 있는데 구체적인 그거는 너무너무 달라요. 왜 저렇게 활딱 넘어갔지? 뭔가가 있어. 보면은 말 못할 뭐라도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것도 뭐 여자애들이 얼굴이 예쁘다든지 남자가 뭐 핸섬하다든지 뭐 돈이 많다든지 리더십 있다든지 뭐 어떤 심지어 지나가는 뭐 향수에 그냥 헐딱 가는 거 뭐 눈이 예쁘다든지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뭐 부잣집 딸이라든지 뭐 아들이라든지 이게 딱 넘어가는 게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상대방이 이제 딱 그렇게 됐을 때 신선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신비감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신비감이 있으면은 이게 그 감정이 팍 올라가요. 특별히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들의 신체적인 신비감. 이게 밀당을 잘하라 그러잖아요. 이 지금 저희 밖에 나가서 우리 거룩한 교회에서는 할 이야기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합시다. 손을 약간 만지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손 닿으면 너무 막 닿으면 신기한 거야. 막 올라가요. 남성 호르몬이 막 흐르는 여자들도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여자들은 덜해요. 남자들은 신체적인 신비감 플러스 그런 신비감이 이 감정을 막 끝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정상적인 판단 메커니즘이 파열돼 버려요. 이게 모든 판단이 제대로 안 돼. 이게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삼류 뭐 이런 쓰는 사람들이 그냥 재밌게 쓴다고 연애는 미친 짓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제대로 된 이야기예요. 아주 미쳐 돌아가는 거야. 판단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야, 니네 남자친구 너무 폭군 같아. 조심해야 돼. 뭔 소리 하냐? 아주 상남자야. 아주 선이 굵어. 야, 니네 저 남자친구 너무 쫀쫀하더라. 야, 나한테 그랬어. 무슨 소리야? 되게 섬세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막 너무 좋아 보이는 판단이 안 되지 이거 뭐. 이게 뭐 연애하는 동안에 내가 뭐 모든 희생할 수 있어. 희생하죠. 그건 희생하는 게 아니라 희생되는 거야 그냥. 정신 없어가지고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칠게
바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쳐지는 거야 그냥. 이거는 도무지 뭐 판단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생활도 판단이 안 되고 돈도 막 주고 그냥 뭐 시간도 다 갖다가 바치고. 부모님의 그렇게 효도하던 애가 정신 헷가닥 해갖고 막 박박 대들고 뭐 윤리가 뭐고 판단이 다 안 되는 이 상태에 들어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연애라고 하는 게. 이게 쫙 올라가다가 신비감이 없어지잖아요. 훅 하고 꺼져버려요.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과 호르몬하고 연결시키는 분들 이야기가 확 불 붙었다가 싹 없어지는 게 길게 가도 아주 민한 인간, 머리가 띵한 인간, 이런 애들이 2년 간대. 여기 빠른 애들은 이게 1년도 못 가요. 6개월 정도 가면 이게 막 없어져요. 결혼 딱 해가지고 처음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주일, 2주일 됐을 때 이제 회식 있다. 그러면 남자가 그래요. 과장님, 저 지금 뭐 이러면 가 그러면 가요 그냥 뭐 지가 내고 하나한테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래 간다고. 2달 있으면은 전화를 해요. 우리 회식 있는데 한 서너 달 있으면 지가 회식을 만들어요. 흥이 다 없어져. 이 정으로서의 사랑, 낭만적인 사랑은 신비감이 없으면 훅 없어질 수밖에 없고, 이건 없어지면은 복구가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하고 잘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이 질문이 다행히 없는데, 교수님, 이 떨리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 감정 있잖아요. 결혼해서 1년, 2년까지 가면은 대단한 거고, 멍청한 놈이지. 정상적인 상황이 3달, 5달, 6달 가면은 막 보고 싶고 같이 계고 싶고 별로 없어요. 아우, 그냥 저기 자, 뭐 이럴 수 있죠. 이거를 모르고 결혼하면은 이 사랑이 막 계속 커지는 줄 알고 결혼했다가 없어지거든? 없어지니까 우리 사랑 안 하네. 결혼이 사랑이 중요하잖아. 이혼하자. 나만 알 가정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여기서 잘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랑으로 결혼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은 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 다음번 애로서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애로서의 사랑은, 그 정으로서의 사랑은 독립된 두 개체의 합일 경험, 합일 감정, 이 두 번째 것은 완전히 정의가 달라요.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 약점 결손을 보듬어서 자기가 자기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약점을 보듬어서 자기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뭐 꼭 무슨 뭐 연애만이 아니고 사랑한다는 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신생아를 사랑한다 그럴 때 합일 감정도 있죠. 그것보다도 이 아기가 완전 약점 추성이에요. 지가 밥을 먹어, 우유를 먹어, 뭐 변해갈 수 있어. 완전 약점 추성이 다 대가를 치러가지고 힘들잖아요. 잠 못 자고 2시간 만에 깨면서 이거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제 애기지만 자기가 무럭무럭 커서 자기가 되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거, 이 대가를 치르는 거, 보듬어 주는 거, 이게 이제 사랑이에요. 나라를 사랑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났잖아요. 이게 뭐 러시아에서 밀고 들어오는데 전쟁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투력에 지금 결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결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오고 여자들도 막 군대 가겠다 그러고. 그 인력이, 군인 인력이, 전투력이 떨어지는 그 결손을 보완하려고 자기가 그걸 보듬어서 채워주는 거. 이게 나라 사랑이에요. 학교를 사랑한다. 교수님, 학생 다 있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 사랑한다. 동문들이 장학금, 학교 재단 이 운영금 만들어서 학교 주면 그 재정 때문에 결손이 생겼던 것 이렇게 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하여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함이 있을 때 그걸 보듬어 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에로서의 사랑이라고. 지금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해야 할 사랑은 이 에로서의 사랑이에요. 아내가 동작이 떠요. 동작이 되게 뜨구나. 그걸 발견할 때 왜 동작이 떠? 이게 아니고 동작이 뜨니까 내가 좀 움직여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집사람이 하도 동작이 느려가지고 내가 나는 내가 하도 죄가 많아가지고 이 여자를 나한테 붙여갖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는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교수실 청소를 하는데 이제 바깥에 펜스가 있는데 그게 먼지를 좀 집사람을 털고 난 안에서 청소라고 그러는데 나는 다 했는데 집사람이 이런 거 쓰고 있어요. 빨리 하라 그러니까 빨리 안 돼. 내가 줘봐. 그러고 막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눈빛을 안 봤으면은 내가 훌륭한 사람 안 됐을 거예요. 눈빛을 딱 보니까 이건 진짜야. 나를 뭐 요술쟁이처럼 보는 거야. 그래서 해봐 그러니까 안 돼.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누가 이야기하면서 이거 가지고 볶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애기 뭐 유모 차고 뭐 우유고 뭐 비직 다 해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그게 다 내 거야 이제. 갖다가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약점, 결함, 결손,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그걸 보듬어야 돼요. 보듬어서 가면 안 깨어져요. 그게 이렇게 남아나고 35년이 되든 언젠가 미안했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데 그거를 그냥 보듬자고 깨버리면 탁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살아나요. 친구 관계도요. 친하다가 쟤 저런 게 있어서 안 해. 그러고 친구가 끊어버리잖아요. 친구 다 떨어져 나와요. 걔가 그런 걸 내가 알아. 딴 애들은 그것 때문에 다 제 친구 안 내주려고 그래. 걔가 막 때는 거짓말도 있어요. 내가 쟤 내가 눈 감고 보듬어줘야 된다. 보듬어 주면 나하고 친구가 유지돼요. 약점을 문제 삼으면은 다 죽어, 다 깨져. 그 약점 결함을 내가 보듬으면은 계속 간다고요. 근데 그 친구도 알죠. 딴 데 가면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면서 막 되는데 얘는 자기한테 안 그러거든. 얘도 고마워한다고. 그게 이게 사랑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사랑으로 보듬으면 다 살아나요. 아니면 다 깨지고. 부부 생활은 철저히 그런 거예요. 보듬어야 돼, 이렇게. 여기 이제 온으로 가면 어떠냐면은 이 보듬어 준 거를 보듬킴을 당한 사람이 알잖아요. 고맙다. 고맙다. 나도 잘해줘야지. 따뜻한 마음. 이게 온정이에요. 처음에 거는 정에 온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연애 감정 가지고 예쁘게 연애해가지고 결혼 들어왔어요. 그 들어와가지고는 그거 없어졌네. 끝이다. 이게 아니고 빨리 서로를 보듬는 연애 감정이 남았을 때 그 궤도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멈추지면은 자꾸 잠깐 이거 지금 정으로 갈 게 아니다. 우리 애로 가야지. 그러면서 애 궤도를 자꾸 타고 가면서 서로 간에 내가 이런 데 봐주네. 서로 간에 고맙다 이러면서 그게 남자는 60살쯤 되면 철이 들어요. 야, 죽을 맛이지. 그게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빨리빨리 연락을 땡겨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철이 들어야 돼요. 빨리. 아내가 저렇게 하는 거 진짜 장난 아니네. 고맙다 그러고 다른 남편은 이거 고맙다 소리 하나도 안 나는데 아이고 이 인간은 어디서 배워갖고 고맙다 그러네. 그게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서로 고맙다.
온으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정리했는데 결혼은 정으로 가서 깨졌다고 우리가 사랑은 끝났어요. 나 싫어. 새 사랑 찾아갈래. 이런 이게 아니라 빨리 애를 통해서 온으로 넘어와가지고 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벤치에 앉아가지고 70, 80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손잡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랑이 어떻게 저리 그거요 정 아니에요. 그 연애 감정 다 없었었어요. 그 많은 시간 오면서 서로 대가를 치러주고 보듬어주면서 했던 그게 고마워서 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온으로 손잡고 있는 거지 연애 감정으로 손잡고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뭐 빨래 이런 건 좀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런 게 좀 더 심각하고 막 돈 쓰는 문제라든지 애를 때려야 되냐 안 때려야 되냐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돌아가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새벽기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30대 중반 40대 뭐 이러면서 그 아줌마들 그 새벽기도 나온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아침에 그거 막 가스불이 있을 때도 아니에요. 막 8명 밥 해야 되고 막 그 바쁜데도 그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 보면은 공통적인 것 다 코가 빨개져서 나다가 눈물 흘리면 코가 빨갛게 그거 새벽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전날 있었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대가 치르기 너 힘든 거 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거 울다가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힘 좀 주세요. 그러고 가서 그 못 볼 거를 보는 거예요. 남편한테만이 아니고 시동생, 시누이 뭐 온갖 거 그러고 있는데 이건 딱 죄 지르면 다 깨져. 다 보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시누 저 못된 성격 약점으로 보고 아이고 저도 보듬고 다 보듬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연애 감정 사랑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infatuation 된 다음에 사랑 되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빠 사랑해 그 틀린 말이에요. 오빠 사랑 돼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오빠가 이제 그만 사귀자 이러잖아요. 그럼 딱 그만둬 버려요. 그거 뭐 붙들고 있을 필요 없어요. 연애 감정 없어졌는데 뭘 사랑을 해요. 그 연애를 결혼처럼 할 필요 없어요. 아니면은 빨리 딱 깔끔하게 빠이, 네 빠이 그랬나 나도 빠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연애 감정이 아니라 이게 정말 노동이 된다고 이거는 중노동이에요. 성경에는 사랑이 낭만 이런 말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같은 데 보면 사랑의 수고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의 빚, 상당히 사랑이 무거워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정확한 이야기예요. 이 중노동으로서의 사랑.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뭐 먼저 사랑하다고 깝죽거리고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것보다도 내 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빌려서 하나님 사랑 좀 주세요. 그리고 가서 또 보듬고 대가 치르고 힘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와서 또 하나님 사랑 주세요. 가서 또 대가 치르고 또 하고 이거 그 기도 없이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 사랑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 연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 거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워낙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궤도를 타고 사람이 좋다 그러죠. 참 드문 케이스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공급받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건 기적이다. 거꾸로 우리는 기도를 알잖아요. 무한히
그 사랑을 공급받는다. 무한히 우리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 안 한 것 그것도 기적이죠. 그거는 그죠? 정리할게요. 행복은 행복감 아니고 구조적인 차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해봐. 이거는 될 리가 없다. 내가 먼저 대가를 치르고 오케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 어느 정도까지. 놓아버릴까? 아니다. 이거 놓아버리면 다 죽는다. 가정도 깨지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붙들고 있으면은 이게 길이 열리고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 어떻게 버텨? 기도다. 그래서 가정 행복의 양은 사랑의 양이죠. 서로 결함을 보듬어 주고 하는 이 사랑의 양이고, 이 사랑의 양은 기도의 양이에요. 보듬을 수 있는 거는. 그래서 행복의 양은 기도의 양이에요. 같이 간다. 자, 이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의 개념, 정 가지고 막 사랑한다 그랬다가 이거 없어졌다고 사랑 안 하잖아. 다른 사랑 찾아가는 거, 이런 거, 그런 궤도 절대로 가면 안 되고, 사랑 개념 제대로 잡자. 이것이 들어갈 때는 기도와 함께 같이 가야 된다. 결혼 생활 들어갈 때 연애 감정이 있을 때는 대가를 치를 마음이 100% 있어요. 그건 뭐 자동적으로. 근데 그 감정이 없어지고 난 뒤에 그냥 너무 멀리 가서 막 서로 꼴 보기 싫고 이렇게 되면은 도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연애의 아름다운 추억 가지고 그쪽으로 삐딱 나가면 지금 우리가 정은 지금 이랬는데 우리 서로 같이 하나 돼가지고 서로 보듬주기 했잖아. 그러면서 그 궤도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 그걸 계속 해야 된다. 이 무한히 대가를 치러서 하는 걸 세상 나가서 하면은 사기당해요. 그거 사기꾼한테 가가지고 다 대가 치르다 보면은 사기당한다고. 그 우리 부부끼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끼리만. 그래서 결혼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결혼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 내가 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같은 분들은 온 세상을 사랑했지만 우리하고 힘이 없잖아요. 온 세상은 다 사랑하는 만큼 하고 우리 둘만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결혼을 해놓고 꼭 결혼을 안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둘이는 서로 무한히 봐주기로, 무한히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이 사랑하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사랑,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서로 사랑할 때 자꾸 연애 감정 가지고 그러지 말고 요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 일단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이제 여기도 편집해 가지고 또 올릴 거고 요 앞에 넣은 게 있어요. 그건 저쪽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그건 이 사랑의 개념 중심으로만 이야기하고 약 비슷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앞에 한 것들 또 듣고 이 뒤에 계속 북토크하고 그런 거 있을 때 좀 같이 보시고 또 대화도 계속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